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올해 4월 기준 적립금이 884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우수한 운용 성과로 세계 3대 기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화랑과 더불어서 국민연금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과 함께 우리 투자자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벌써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1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덧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 8월 31일에 부임을 하면서 그 부임 초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있었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아주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그 사명이랄까요? 이런 소명과 또 책임감,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그러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1년간 지내면서 지금도 아직도 다시 그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들, 구성원들 모두 어떻게 변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 이제 국민연금의 인재상을 다 같이 한번 정립을 해보고 그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 그야말로 국민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직업윤리로 무장한 또 국민연금,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혁신하는 그런 인재상을 저희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러한 목표 아래서 쇄신 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임하셨을 때 혁신, 조직 개편, 개혁 이런 걸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에 가장 역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자산, 여러 국민 모두의 재산이죠. 이 기금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그 증식시킬 수 있을지 기금을 운영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께 연금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그 중점을 둬왔습니다. 특히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그 일용직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좀 적으신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작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그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일이죠. 여기에 이제 이 일용직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일정 소득만 있으면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또 신경을 써야 할 분들이 그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하죠. 특고라고 보통 합니다. 이분들이 그 올해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의무 그 가입 대상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국민연금도 이분들이 사업장 근로자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에 좀 역점을 두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가 좀 힘들었긴 했지만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좀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금 운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운용 수익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9.7% 그리고 2019년에 11.3%였는데요. 과거에 비교해도 좀 아주 수익률이 양호한데 사실 네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또 좀 어려웠을 텐데 또 좀 김용진 효과라고 좀 해석해도 될까요? 저 김용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좀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다행히도 지난해와 지지난해 두 해 연속으로 아주 높은 기금운용 성과를 냈습니다. 아마도 그 최근래 한 20여 년을 놓고 보면은 가장 높은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성과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다 상회하는 높게 상회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기금운용 수익금만 한 72조 원, 재작년에는 73조 원입니다. 이 73조 원이 어떤 규모냐면은 우리 1년에 국민들께 그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원 정도, 3조 원이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을 그 각각 작년, 재작년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동안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있었고요. 작년에 뭐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그 시기에 기금의 분산 투자 이라는 원칙도 지키고 또 위험, 리스크를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그 5월 말 현재로 보면은 약 한 5.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 치니까 상당히 높은 그 수치입니다. 네. 올해도 좀 두 자릿수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도 그렇게 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국민 경제 전반적인 성과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 기금운용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또 그 결과 국민연금의 수익도 아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의 경우에는 36.5%였는데 올해 좀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 36.5%,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서 한 39% 내외 지금 돼 있고요. 아마도 2025년 되면은 이게 한 55%까지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갈수록 규모가 이제 커지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GDP의 40%를 넘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기금입니다. 이 큰 기금을 운용하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좁은 운동장에 너무 큰 그 기금이 하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원인은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국민들께 지급을 해드려야 될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젠간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국내 시장에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건에 팔게 되면은 국내 시장, 국내 금융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은 그 이 기금 운용의 그 목표랄까요? 아니면 기금 운용의 그 원칙, 그 방향성이
크게 봐서는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 투자를 굉장히 분산하고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있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그 폭넓게 투자 수익처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3,200, 3,300에서 이제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큰 손이 좀 더 이렇게 보유를 해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주식 비중을 장기적으로 15%까지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조정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계속 좀 더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 국내 주식을 뭐 부양한다든지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시장 지금 현재 본 전체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의 한 7% 정도 수준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만일이 그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더 늘린다고 하면은 이 우리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우리 투자 비중 7% 주식 이 어떻게 보면 지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지분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국민연금에 의한 이러한 그 시장의 왜곡 이런 것들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뭐 국민연금은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전 세계 그 보통만 MSCI 월드 인덱스에서 지수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쪽 지수 편입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2%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미 7%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보다 나은 투자 수익 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 운용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ESG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내년까지 전체 자산의 반 이상을 ESG를 중요 투자 평가 요소를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탈석탄 선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경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사회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좀 어떤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ESG 투자에 관한 한 국민연금이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책임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고 또 2009년에는 UN PRI 가입을 했고 2015년부터는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매년 2번씩 ESG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실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ESG 통합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국내 주식 그 중에서도 직접 운용하는 부분에만 이게 ESG 통합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제 올해 내년에 걸치면은 모든 주식 채권 투자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 가면 이제 전체 우리 운용 자산의 50% 이상이 다 ESG 투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기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고 저희들이 중점 관리 사안으로도 이 지배구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ESG가 좀 초기 단계이고 평가 지표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국민연금만의 ESG 평가 기준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ESG 평가가 중요한 거는
ESG 평가를 가지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ESG 경영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ESG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각 개별 기업들의 현재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 추진 과제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이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까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되는 이 평가 결과, 이 평가에 대해서 이게 전부 이제 기관마다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그 ESG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 국가가 일률적으로 표준화를 할 수도 없을 테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국민연금 ESG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ESG 평가가 가장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그 충실도도 높다고 하면은 이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책임이 국민연금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것을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이 투자자 입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피평가 대상인 기업 경영계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때로는 이 이해관계자랄까요. 이제 ESG가 보면 크게 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있고 이쪽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있고 정부도 있어요. 정부의 역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역할, 가게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그 산업계 또는 각 그 전문 단체 또는 이 금융계 이런 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ESG 평가 제도 자체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과제입니다. 2년 전에 국민연금이 말씀하셨던 적극적으로 주주활동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셨어요. 네. 후속 조치 세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잘했다. 혹시는 좀 아쉽다.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적극적 주주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첫 번째 기업들 입장에서의 그 투명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스스로의 그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행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절차,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 적극적 주주 행동 가이드라인의 그 큰 저기에 보면 기업과의 대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과의 대화도 원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개선이 없으면 이제 단계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개 활동까지 가고 그다음에 주주 제한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09개 기업과 이 기업과의 대화, 기업과의 대화라는 게 보면은 서신을 발송하고 필요하면은 찾아가서 또 인터뷰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 질문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109개의 기업에 대해서 총 225회 이러한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전년보다 한 50% 이상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업과의 대화 또는 뭐 이 의결권 행사 이게 주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이러한 스스로가 움직이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도 항상 저희가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아이고 이게 특히 그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요구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칼은 빼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영향 미치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결국 다 통과되거나 또는 뭐 부결되거나 국민연금이 뜯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걸 모든 걸 다 관철시키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배주주는 아닙니다. 대개 모든 기업들은 그 기업을 움직이는 그 지배주주들, 그 오너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배주주 그룹이 있고요. 국민연금은 기업을 경영을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중요한 뭐 자금이다, 뭐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1년에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어서 2057년에는 소진될 것이다라는 예, 전망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청년들은 아주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 기금 고갈 문제, 그리고 기금 고갈에 따른 연금급여, 그 연금 제도죠. 중단, 사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1988년도에 도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현명하다랄까요? 다행이다랄까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라는 걸 두고 매 5년마다 연금 재정을 계산해 보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대책을 늦지 않은 시기에 미리미리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정 재계산의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2057년에 네. 이제 기금이 이제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온 거고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미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이후로 두 번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에 그 연금 제도 개혁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2007년도에도 한번 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없었는데요. 그 외 다음에 최초의 연금 개혁 시도가 지난 2018년도에 연금 4차 재정 재계산을 계기로 정부안이 제출된 적이 있죠. 굉장히 네 가지 대안이 지급 보장 문제와 그리고 연금 보험료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로 해서 조합해서 그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됐었고요. 이게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치적인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루속히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뭐랄까 시급성이랄까요? 네. 절박성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금 개혁의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게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입니다. 뭐 제가 올해 나이 60이지만은 우리 아들, 딸 뭐 30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이 35년 뒤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때가 바로 2056년, 7년 그때쯤입니다. 네.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이고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적 합의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그 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좀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안에 좀 대책이 좀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이 네. 뭐 이걸 할 수 있는 저기는 좀 역할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대통령 선거라든지 여러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급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다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때 여야 의원님들께 많은 질문 그리고 또 공고도 받았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또는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연금 공단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원과 그리고 보조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깨가 또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니까요.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장시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부터 기금 운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또 좋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역할까지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대담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